26번으로 갑니다. 자, 26번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204조와 208조를 펴두셔야 돼요. 자, 그럼 교과서로는 351페이지입니다. 351페이지. 점유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점유권의 침해에서 물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죠? 자, 그때 첫 번째, 갑 소유의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를 을이 훔쳤어, 그죠? 그럼 을은 침탈자 맞죠, 그죠? 침탈자. 그러면 갑은 점유권에 기해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을이 훔쳐서 보관하던 중 이자가 선의자입니다. 선의인 병에게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때 이자가 선의자다, 그죠? 다만 선의인데 뭐요? 무과실은 아니다, 그죠? 무과실은 아니기 때문에 병은 선의 취득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선의자요. 병에게 팔고 인도했다. 며칠 후 갑은 병이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자력으로 탈환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러면. 그럼 여전히 갑이 소유자다, 그죠? 소유자입니다. 아직 병이 선의 취득 못했기 때문에. 그때 첫 번째 갑니다. 기억. 병은 갑에 대하여 자전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병은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죠. 점유권이 있다, 그죠? 근데 갑이 뭐요? 점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빼앗아갔기 때문에 뭐요? 침탈이죠. 그러면 병은 점유권에 의해서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리언 제3자 병은 자전거에 대한 선의 취득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선의 취득 못했죠, 그죠? 선의지만 가식 때문에 선의 취득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 디귿 병의 갑에 대한 점유의 소에서 갑은 자전거에 대한 소유권을 근거로 항변할 수 있다. 그래서 208조입니다. 208조. 그래서 교과서상으로는 353페이지에 그 조문이 있어요. 점유권과 소유권은 별개죠, 그죠? 예, 본권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대방 병이 뭐예요? 점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있다, 그죠? 그때는 뭐예요? 점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점유권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을 뿐이요 자기가 소유권자로 항변하지 못한답니다. 양자는 별개라는 거예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에서는 뭐예요? 본권에 관한 이유로는 재판 못합니다. 왜 틀렸어요? 그 다음 리얼 갑은 탈환 행위 전에 병에게 점유권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즉 갑은 아직까지 뭐예요? 침탈당한 날부터 1년이 안 됐죠. 갑은 소유권에게서 반환 청구뿐만 아니라 점유권에게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점유권에 기인한 반환 소송은 침탈자에서 반환을 청구 소송할 수 있지만 침탈자의 특별 성계인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다만 특별 성계인이 악의인 거는 반환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자는 뭐예요? 악입니까? 선의자요? 선의자죠. 선의 취득은 못했지만 뭐예요? 이자는 특별 성계인으로서 선의자이기 때문에 갑은 뭐예요? 점유권에 기인해서는 뭐예요? 병에는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답니다. 상당히 난이도 높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본 시험에서 뭐예요? 뜨게 되면 항상 마지막으로 미뤄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을 곰곰이 한번 여러분들이 푸시면은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과 점유권과 본권에 관한 이유를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하고 상관없이 뭐예요? 당연히 갑은 병에 대해서 뭐예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에서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다투지는 못해요. 그것은 뭐예요? 별개 소송으로 뭐예요?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하면 당연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 뭐예요? 갑이 되찾아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요.
27번으로 갑니다. 자, 지금부터 201조부터 203조까지 점유자와 회복자 간에 관한 조문을, 그죠? 이미 우리 시험에도 질문화됐던 겁니다. 27번. 아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202조입니다. 202조만이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02조를 일단 펴보시면은 교과서상으로는 350페이지 있습니다. 202조.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데는 뭐예요? 회복자인 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하는데 누구만이? 선이고 엔드 뭐예요? 자주 점유자만이. 선이고 자주 점유자만 뭐예요? 현존이익이다, 그죠? 현존이익만.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모든 점유자는 다 손해 전부죠, 그죠? 예, 제일 쉬운 질문이요. 201조부터 203조 중에서는 선이고 자주 점유자만이 현존이익 배상. 나머지는 뭐예요? 손해 전부입니다. 따라서 뭐예요? 악의 점자는 자주가 됐든 뭐예요? 타주가 됐든 불문하고, 악의 점은 손해 전부. 중량수 뭐예요? 선의일자라도 뭐예요? 빌려서 이용하고 있는 임차인 등 타주 점자는 뭐예요? 손해 전부입니다. 전부. 누구만이? 선의고 자주만이, 그죠? 그래서 선의자라도 뭐예요? 타주인 경우는 악의자와 똑같이 손해 전부. 맞죠, 그죠? 그다음 2번 악의 점자는 뭐예요? 손해 전부다, 그죠? 네. 자주, 타주 불문하고 손해 전부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3번 201조입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가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예요? 부당이득은 성립할 수가 없다, 그죠? 성립할 수 없어요. 자, 4번 지문 보세요. 자, 201조를 먼저 1항을 한번 보세요. 201조 1항 349페이지에 조문 있는 분들은 조문을 바로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교과서를 보시면 되는데 1항 선의 점유자는 가실을 수취할 수 있다, 그죠? 자, 203조입니다. 203조예요. 203조 1항.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체되면요, 발언할 때, 점유를 발언할 때 그 전액을 상한 청구할 수 있죠. 다만 점자가 가실을 취득한 경우는 뭐예요? 통상의 필요는 반환 청구 못한다, 그죠? 예, 203조입니다. 여기 보세요. 어떤 기계 장치의 점유자가 그 기계 장치를 실제로 가동하여 뭐예요? 이득을 얻었다, 그죠? 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하면은 사용이익이죠. 사용이익은 실질이 가실하고 똑같다, 그죠? 그래서 가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가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기계 장치의 사용에 따라서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의 교체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뭐예요? 이걸 줄이면 뭐예요? 통상의 필요비죠. 통상의 필요비다, 그죠? 즉 이자가 이미 뭐예요? 사용이익이랑 가실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은 통상의 필요비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여기 203조 1항이요. 그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유익비는 뭐예요? 그 가액예정과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답은 너무 쉽게 떴다, 그죠? 누구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그죠? (28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숫자가 빠졌네요, 그죠? 예, 20년간이죠, 그죠? 28번 20년간 소유해서로 평공의 부동산을 점유를 해야 되죠, 그죠? 엔더 등기까지 해야만 소득을 취득한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한 필지 토지 일부도 시효 취득할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 시효 취득이 완성이 되었더라도 시효 취득 완성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루면 등기까지 해야만, 그죠? 등기까지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시효 취득 완성자가 지는 등기 청구는 채권이다, 그죠? 그래서 갑 소유 토지를 을이 시효 취득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시효 취득 완성자가 가지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그죠? 자, 그래서 3번 시효 취득 완성 후 채권격. 이미 시효 취득이 완성됐다. 그죠? 근데 완성자가 그 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 명의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매수, 이전 등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는 시효 취득 완성자는 갑에게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 뿐 벽에게는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그죠? 그때 점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시효 취득을 한 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됐다. 그죠? 예. 기본 지문이죠. 정답 4번. 5번. 시효 취득은 성계 취득이 아닌 원시 취득 맞죠?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보전 등기가 맞지만 실무상으로 이전 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굳이 읽어볼 필요는 없는 지문입니다. 29번으로 갑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상권은 용익물거이기 때문에 한 필지 토지 일부에서 성립할 수 있다. 그죠? 예, 들었습니다. 그 다음 283조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뜰 수도 있고 뭐요? 토지 임대차에서 뜰 수 있습니다. 이 순서 제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먼저 지상권이 존속기간으로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지상물이 현존하면 먼저 지상권자는 설정자에서 1차적으로 뭐요? 계약 갱신을 청구한다. 그죠? 근데 갱신을 응하지 않으면 비로소 매수를 청구. 따라서 선택적으로 틀렸다. 그죠? 순서 제한이 있습니다. 네, 틀렸어요. 그 다음 3번.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뭐요? 지상권으로 빌려서 건물 등을 지어서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여기까지 문제 없죠.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없다. 틀렸다. 그죠? 우리 시험도 이미 떴죠. 그죠? 지상권도 독립한 물건이고 지상물이 건물도 독립한 물건이다. 그죠? 따라서 지상권자는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그죠? 같이 양도할 수도 있다. 그 다음 4번 지문. 이것도 우리가 수차 봤던 거죠. 자, 여기 볼게요.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죠? 그때 치료 약정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상권자는 약정한 치료를 지급해야 된다. 그죠? 그때 지상권자가 약정한 치료를 2년 이상 지체하면 뭐요? 설정자가 이로써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중간에 소유자가 변동이 됐습니다. 지상권 존속 중에 토지 소유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그 양도 전후에 걸쳐서 지상권자가 계속 치료를 연체하고 있을 때 양도인과 뭐요? 양수인을 합해서 연체기 2년만 경과하면 양수인이 이를 이유로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뭐요? 양수인에 대한 연체만이 2년 이상이 되어야만 양수인이 비로소 소멸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수차 봤다. 그죠? 후자죠. 그죠? 후자. 그래서 4번. 지상권의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친 경우죠.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이상이야만 양수인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예. 정답 4번. 자, 5번. 각종 시험에 이 판례가 등장합니다. 우리 시험에 등장한 법 없지만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금융기관이 토지의 저당을 잡았습니다. 근데 금융기관은 토지 사용에 대해서는 목적이 없죠. 그죠? 근데 사후에 그 토지에 건물 등이 지어지면 뭐요? 저당권 실행이 곤란하거나 토지의 담보 가치가 감소될 염려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타인화이고 뭐요? 토지에 대한 건물을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까지 금융기관이 취득했다. 그죠? 이와 같은 지상권을 뭐 실무상 담보 지상권이라고도 합니다. 자, 볼게요. 금융기관이 토지와 함께 질 없는 지상권도 설정받으면서 채무자의 사용수익을 배제치 아니한 경우 금융기관은 그 토지의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뭐요? 지상권에게서 반환은 청구할 수 있지만 지상권의 침해를 근거로 뭐요?
토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즉 은행은 뭐요? 처음부터 형식적으로 건물들 축조가 된 것을 막기 위해서 뭐요? 형식적으로는 지상권을 취득했을 뿐 토지 사용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할 때에 대해서 손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상권에 기한 토지 반환, 건물 철거 등은 청구할 수 있지 뭐요? 그 사용을 못함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답니다. 자, 30분으로 갑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탈락사 1번.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했습니다. 305조 양이요. 그러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했기 때문에 그 토지는 뭐예요? 지상권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수할 수 있죠. 그때 그 토지의 대지 소유자가 뭐예요? 타인에게 그 전부를 목적으로 전세권 등을 설정해버리면 지상권자의 지상권이 침해된다. 그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이후에는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 전부를 목적으로 전세권 등을 설정하지 못한다. 305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익숙하다. 그죠? 전세권의 경우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고요.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 다음 법정갱신 기본지문이죠.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에만 그죠? 법정갱신 때문에 항상 어떤 문구? 등기 없어도 그죠? 등기 없이도 법에 의한 갱신 때문에 등기 없이도 누구에게나 갱신으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건물 일부입니다. 그럼 항상 뭐요? 건물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건물 전부로부터 후순위권자 등보다 뭐요? 우선 변제는 받을 수가 있다. 그죠? 그렇지만 경매는 전세 목적이 된 부분에 한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 뿐 나머지 부분에는 뭐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그죠? 예. 자, 그 다음 5번도 중요합니다. 전세권은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전세권 존속 중에 뭐요?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그와 분리해서 뭐요? 전세권 반환 채권만을 확정 양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죠? 다만 장래에 존속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을 소멸하죠.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그때 전세권 반환 채권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뭐요? 그때 장래 조건부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는 있지만 그죠? 존속 중에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권을 분리해서 확정적으로 전세권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해서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자, 31번으로 갑니다. 민사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지문은 이미 우리 시험에도 등장했던 지문이죠. 유치권의 경우 유치권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이 뭐예요? 유치권의 성립 존속 요건이다. 그죠? 다만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일 필요 없죠. 간접 점유라도 상관없다. 다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는 간접 점유 형태의 유치권은 인정될 수가 없다. 그죠? 왜냐하면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뭐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있다면 유치적 효력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따라서 이 경우를 제하고는 유치권자의 점유는 간접 점유여도 무방하다. 그죠? 그 정답은 바로 1번이고. 자, 2번. 2번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그죠?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밖에 없죠. 우선 변제받을 권리 없다. 그죠?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위권도 없다. 그죠? 자, 그 다음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목적물은 뭐예요? 타인 소유여야 한다. 그죠?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건축업자의 뭐예요?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능에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건축업자의 수급인이 소유자죠. 그때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그 목적물이 타인 소유여야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확정 판결 등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유치권이 이성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종전의 단기 소멸시효를 운용할 수 있다. 일단 뭐요?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다, 그죠? 쭉 그러시면 앞부분이 1번이 맞으니까, 그죠? 예, 틀린 지문입니다. 판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5번. 324조는 유치권에서 기본 지문이요. 324조. 자, 그럼 유치권에서 여러분들이 324조를 한번 볼게요. 324조. 자, 교과서로는 380페이지에 그 지문이 있습니다. 자,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타인 소유 물건이다, 그죠? 유치권자는 그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해야 되고, 그 다음 2항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뭐요? 사용, 대여, 담보 제고 못한다, 그죠? 다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면 즉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유로 채무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소멸을 청구하면 그때 유치권 소멸입니다. 그 324조는 조문 문제로 뜰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324조에 관련 질문이에요. 공사 대금 채권액에서 유치권을 행사한 자가 스스로 뭐요? 보존이죠, 그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죠? 보존에 필요한 법에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적법이다, 그죠? 적법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소유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다만 그 보존으로 인한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은 부당이익으로 반환해야 된다. 즉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그죠? 324조입니다. 32번 지문으로 갑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저당권은 담보물건의 공통적인 성질, 그죠? 부종성, 수완성, 물상대의성, 불가분성을 갖고 있다, 그죠? 제한물건. 제한물건 중 담보물건이죠. 자, 2번.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의해서 경매책 가지고 경락이 실현되면은 선순위 저당권은 선택에 따라 배당을 수행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택하든지 아니면 배당을 거부한지 저당권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저당 목적물이 뭐예요? 경매가 되면은 그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저당권은 뭐예요? 모든 저당권은 모두 다 소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 부동산에 전세권하고 용의권이 있다면 뭐예요? 용의권과 저당권의 우선은 뭐예요? 그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1번 저당권과 용의권의 순위를 따진다 그랬죠. 모든 저당권 싹 다 소멸하기 때문에. 즉 자신이 뭐예요? 원치 않더라도 그 목적 부동산에는 경매가 진행되면은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은 다 소멸합니다. 다만 배당은 순서대로, 그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 2번. 3번. 동일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이죠. 예, 설정된 때에는 그 우선 변제수는 뭐예요? 저당권의 각 저당권, 그죠? 예, 각 저당권의 선후에 따라서, 그죠? 예, 맞습니다. 4번.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한 이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저당권과 뭐예요? 용의권은 그 부동산에 존재한 최선순위의 저당권과 용의권이다, 그죠? 그래서 지문의 경우는 저당권이 임차권보다 먼저 성립했기 때문에 저당권이 소멸하면 뭐예요? 그 이하는 모두 소멸한다, 그죠? 다만 순서대로 배당만 받을 뿐이죠. 그래서 5번 순위 성질의 원칙이다, 그죠? 선순위 저당권이 변제도로 소멸하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뭐예요? 순위가 승진한다, 그죠? 자, 지금껏 물권법까지 봤습니다. 자, 채권법으로 진행됩니다. 틀린 것은 1번. 우리 시험도 이미 떴던 거죠. 금전채무의 특징이다, 그죠? 금전채무는 이행지체만 있을 뿐 이행불능은 없다, 그죠? 근데 금전채무자가 채무를 불행하면 당연히 채권자에게 손해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불행 사실까지만 입증하면 족하고 손해 발생은 입증할 필요 없죠. 반대로 채무자도 뭐예요? 가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그죠?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틀렸습니다. 그 정답 바로 1번. 그 다음 금전채무는 뭐예요? 이행지체만 있을 뿐 이행불능 있을 수 없다. 그 다음
특정물 채무를 잡으면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현 주소지에서 이행을 해야 된다고 하죠. 지참 채무를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 374조죠. 특정물의 채무자는 뭐예요? 인도할 때까지다 보죠.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무. 이행기까지가 아니죠. 5번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보죠. 34번. 채권 총론에서는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이죠. 387조입니다. 언제부터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성립하느냐? 이행 기한이 없는 경우, 그때는 뭐예요?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그죠?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불확정 기한의 경우는 뭐예요? 안 때부터 그죠? 채무자가 기한 도래 사실을 안 때부터. 확정 기한은 뭐예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3번. 음수표 등을 생각하시면 되죠. 음수표 등 지지채권과 무기명채권은 음에는 뭐예요? 언제까지 지급하겠다. 확정 기한이 적혀 있고, 그죠? 그 기한이 도래했더라도 수표 등을 소지한 자가 뭐예요? 정서를 제시해야 되죠. 그래서 정서를 제시해서 이행을 청구해야만 그때부터 지체 책임을 집니다. 4번. 민법 총칙의 문제입니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그죠?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 기한으로 정했죠. 기한은 반드시 도래된다, 그죠? 도래해야 되므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뭐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야 되는데 기한이 도래한 게 된다, 그죠? 근데 정답은 이미 우리 시험도 출제됐고 각종 시험에 가장 단골 지문 중에 하나인 5번입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자 387조를 보게 되면 확정기한부 채권은 뭐예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뭐예요? 채무자가 기한 도래 사실 안 때부터.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는 뭐예요?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 받은 때로부터죠. 자 여기 보세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언제까지 갖기로 한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387조 2항에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가 되게 되죠. 그러면 그 조문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피해자로부터 이행 청구 받은 때로부터가 되어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판례는 뭐예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에 있는 손해배상 채권은 뭐예요? 바로 불법에가 있는 때로부터 바로 지체 책임을 줍니다. 그래서 뭐예요? 조문과 달리 판례가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단골 지문이에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뭐예요? 불법 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바로 지체 책임을 진다 그죠. (35번으로) 갑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매매에서 매매 대금 채권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 그죠. 있는 이상 매매 대금 청구는 그 지급기일이 경과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제가 강조했다 그죠.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었더라도 뭐요? 본래 이행금부터 그대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죠. 예. 그래서 정답 바로 1번.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따라서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었더라도 자신의 권리 행사는 법상의 장애가 없다 그죠. 즉 자신이 상대방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이행 제고하면 뭐예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뭐예요? 소멸한 때부터가 아니라 뭐예요? 본래 이행금부터 그대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 그죠. 그다음 2번. 각 쌍무계약이 무효가 돼서 각 당사가 취득항세를 반환할 경우 각 당사의 반환하면 동시이행관계. 그 다음 3번 기본 판례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어느 채무적 원하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뭐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더라도 뭐요? 타방의 채무가 여전히 동시이행관계가 유지가 된다 그죠. 그 다음 4번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있으면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 그렇더라도 뭐요? 내가 매도인이라면 대금을 다 받기 전에 등기하지 필요 없죠. 그죠?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4번 지문은 중요치 않고 5번 지문은 중요합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먼저 지급했다 그죠? 근데 선의행 의무자는 뭐예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지 않고 아닌 채 잔금 지급기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매수인은 뭐예요? 중도금 및 약속한 날부터 뭐예요? 중도금 연체에 대한 이자 플러스 뭐예요? 잔대금 지급기까지 중도금의 지연이자 포함해서 매도인의 이전 등기 의무와 사이 뭐예요? 동시 이행 관계가 된다 그죠? 36번으로 갑니다. 계약의 해제 파트, 해제에 관한 질문을 우리 시험에서 거의 매년 뜹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원칙적으로 뭐예요? 이행 지체를 이유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뭐예요? 먼저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없으면 비로소 해제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예외. 상무계약의 당사 일방이 미리 뭐요?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치 않을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죠. 그때는 최고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하죠. 그때는 자신의 반대 의무도 뭐요? 제공 필요 없이, 최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 2번과 3번의 차이점. 중도금 약정일자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치 않으면 뭐예요? 그 날짜에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 취지의 약정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그 날짜에 중도금이 지급해서 뭐예요? 자동적으로 계약은 해제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3번 반대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까지 그 지급을 못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는 뭐예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뭐예요? 그 기일을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지 않는다 그죠. 왜냐하면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뭐예요? 이 같은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는 뭐예요?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같은 사유만으로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정답 3번. 4번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 의무를 지체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는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하고 상당 기간을 정하여 잔금 지급을 이행을 최고해야만 맞죠 그죠? 예. 이행 지체의 경우 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뭐예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없으면 비로소 해제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민법 총칙이다 그죠? 합의 해제입니다. 합의 해제. 물권법이죠. 그죠? 186조, 187조가 그런 문제죠. 합의 해제가 되면 자동적으로 뭐예요? 말소 등기 필요 없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됐다. 그죠? 그래서 매도인이 그에 따라서 매수인을 상대로 원상회복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죠? 않는다. (37번으로) 갑니다. 임대인의 비용 상한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필요비는 적시다. 그죠? 적시 전액을 상한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유익비와 유익비 상한 청구 매수 청구권 행사는 언제요? 종료시다. 그죠? 임대차가 종료한 때다. 그죠? 종료시에만. 필요면 도중에도 적시. 그런데 유익비와 부속물 또는 뭐예요? 지상물 매청은 임대차가 종료한 때만. 그래서 유익비 상환은 종료한 때. 그 다음에 뭐예요? 필요비는 원칙. 임대인 부담이죠. 유익비도 임대인 부담이다. 그죠? 다만 626조는 강행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 법규죠. 따라서 반대 약정 유효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정답 3번. 그 다음 4번. 유익비는 그 가액의 전가 현존한 때 한해서 그죠? 상한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행사기간은 뭐예요? 유익비 필요비의 상한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만 그죠? 그래서 6개월이 경과하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문제입니다. 분양업자 갑은
을에게 X 아파트를 2억 원에 분양하면서 그 대금 2억을 뭐요? 자신의 채권자인 병에게 그죠? 병에게 지급토록 요청했고 을이 이에 승낙했다. 제3자 계약이죠. 자 볼게요. 그때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려면 뭐요?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제3자 병의 수익의 의사 표시는 자신의 권리 취득, 즉 을에 대한 매매 대금 취득 요건 맞죠, 그죠? 다만 제3자의 계약 자체는 뭐요? 갑을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그죠? 제3자의 수익의 의사 표시는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합니다. 그다음 2번 낙약자인 을은 갑에게 당이 뭐요? X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하다 그죠? 계약의 당사자는 갑을이죠. 따라서 채무자 을은 각가와의 계약에서 생긴 모든 항변은 뭐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당연히 제3자가 매매 대금을 지급을 청구를 하더라도 뭐요? 내가 의뢰하면 갑부터 등기 넘겨받기 전까지는 대금을 이행 못하죠. 따라서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540이죠. 그 다음 3번 각가 병 사이의 원인관계 여기다 그죠? 우리 시험에 답이 될 수 있어요. 갑, 병 간의 관계는 뭐예요? 내부적 관계 불가죠. 그래서 내부적 관계 하자는 뭐예요? 제3자 계약에 갑을 간의 계약 관계는 뭐예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죠? 따라서 갑도 병과의 원인 관계가 무효임을 이유로 뭐예요? 을과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자신의 을에 대한 채무를 뭐예요? 이행을 거절할 수 없고 갑병 간의 뭐예요? 기본 관계 무효이더라도 갑을 간의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뭐예요? 약속한 병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제일 중요해요. 따라서 3번 갑병 간의 원인 관계는 뭐예요? 제3자 병을 위한 계약의 성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갑병 간의 계약이 뭐예요? 무효라도 갑을 간의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그죠?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갑은 수익의 의사표시란 병의 동의가 없으면 답은 쉽게 떴습니다. 을의 채무 불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해제 취소권은 누구만이? 당사자만이. 이때 수익자인 제3자 동의 필요 없다. 그죠? 동의 필요 없이. 그 정답은 4번이고. 그 다음 541조요. 제3자 병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당사자 합의만으로 뭐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케 하지는 못한다. 그죠? 자, 39번 갑니다. 계약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해약금 규정에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탈거사 1번. 자, 적게요.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죠.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언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합니까?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 지급이 됐을 때 그죠. 따라서 일부만 지급된 경우는 그때는 계약금 계약이 불성립이죠. 그때 매도인이 뭐요? 일부만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 계약금 규정에서 뭐요? 계약을 해지하려면 수령한 실제 금액의 배액이 아니라 뭐요?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만 해지할 수 있다고 그죠. 그 다음 2번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 척할게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뭐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해제할 수 있다고 그죠. 따라서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뭐요? 계약금의 해제는 할 수가 없다. 일방이 뭐요? 이행기 전에 이미 이행에 착수를 했더라도 즉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죠. 자, 왜 이행기 전에 미리 이행에 착수하겠어요? 중도금을 지급하겠습니까? 요 사이 우리가 부동산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꾼들은 뭐요? 당일날 계약했어요. 그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니까 뭐요? 소유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더라도 해지하고 싶겠죠. 그래서 계약서 보면 계약한 날부터 중도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해 됐죠. 그죠? 근데 내 통장을 열어보니까 뭐요? 계약금을 하고 돌아서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뭐요? 통장에 중도금이 들어와 있죠. 그럼 절대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이미 일방이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의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이미 복귀다. 그죠?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액인 해제권을 배제키로 약정이 되면 계약금액 해제는 할 수 없다. 그 다음 4번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뭐요?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서 해제해야 된다고 하죠. 근데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공탁할 필요는 없다. 그죠? 예. 정답은 4번. 그 다음 5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일지라도 뭐요? 허가까지 받았더라도 뭐요? 이행의 착수절이라면 뭐요? 당연히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그죠? 예. 그 다음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국가배상법이 특별법, 그죠? 민법에 우선한다, 그죠? 그래서 민법에 따른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맞죠? 그죠? 국가배상법상의 규정만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갑이에게 기술자가 달린 굴착기를 대여했는데 기술자가 의뢰 지시에 따라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잘못하여 타인의 집이 붕괴가 된 경우 그 타인은 뭐야? 갑을 모두에서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죠? 갑이 그 기사를 지시하고 을도 지시했기 때문에 둘 다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답은 쉽게 됐어요. 758조 공작물의 하자에 관한 책임이죠. 갑이 을로부터 주택을 임차해서 사용하던 중 담장의 임무로서 행인이 치여 사망했다. 그죠? 그때 1차적으로 누가 책임집니까? 점유자인 임차인 갑이다. 그죠? 소유자는 2차적으로. 점유자에게 가실이 없으면 뭐야? 소유자가 무조건 무과실 책임진다. 그죠? 그래서 정답 3번.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그 다음 4번. 갑의 자동차가 을의 자동차를 추돌하고 이에 마주 오던 병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몰해서 을의 자동차를 들이받아서 을의 자동차에 탑승한 승객이 사망했다고. 사망사고가 생겼다고 하죠. 그때 752조입니다. 그때 불법행위자인 각각 병은 각각 피해자 유족에 따라 유대해서 뭐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죠. 공동 불법행위 책임진다고 하죠. 760조. 그 다음 5번이 무슨 지문이에요? 가실상계 가는 지문이다. 그죠? 피해자가 그 손해학대 피해자의 잘못도 게재가 됐다. 그죠? 당연히 그 손해배상을 정하면서는 그 부분을 감축해야 된다. 그죠? 가실상계하여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답은 쉽게 떴어요. 자, 지금까지 동형 모의고사 2회차 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문은 뭐예요? 상당히 우리가 본 시험장에서 선택해서 뭐야? 풀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난이도가 높은 지문도 있고 어떤 지문은 뭐야? 쉽게 답이 보이는 지문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뭐야? 내가 빨리 선택해서 답을 결정할 수 있는 지문 위주로 먼저 해결하고 내가 선택해서 뭐야? 풀 수 없는 문제는 최대한 뭐야? 마지막으로 미룹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그때 풀고 그때도 시간이 부족하면 풀 필요 없죠. 그죠? 이런 부탁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회차 3회차 강의에서 다시 만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